Hey.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으로 출렁였던 금융시장은 빠르게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발 훈풍도 들어왔는데요. 유럽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과 독일의 경제지표도 예상치를 상회하며 호재로 작용하자 국내 금융시장은 간만에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179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단숨에 1830선에 뛰어올라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이 매수하고 장중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현재는 1850선도 다녀온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수 어제보다 56포인트 올라 184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증권 그리고 정유화학주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갭상승하면서 500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매도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개인이 매수하면서 500선 아래로도 좀처럼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는 어제보다 13포인트 오른 50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내리는데요. 1150원대 중반에서 출발해서 낙폭을 늘리다가 현재는 114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환율 하락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스페인 국채 발행 성공 등 대외 호재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4원 내린 1147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내 종목은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개미들의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0번 함께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 다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도 함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이 공간 활용해서 질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는 사이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요.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풀어보는 시간부터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인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은 유럽 재무장관 회의의 노력과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가 급증하면서 12,000선 회복하면서 급등으로 마감됐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3%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어제는 이제 첫 번째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사실은 악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2천억 유로를 그 IMF를 통해서 양재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1,500억 유로 정도밖에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존에서 500억 유로 정도를 추가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죠. 다만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로존 17개국이 해야 될 것을 만장일치로 갈 것을 약 9개국만 합의를 해도 의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악재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유로존 문제는 첫 번째가 이제 스페인이 국채 발행 56억 유로를 발행했죠. 이거를 이제 무사히 그것도 성황리에 진행이 됐고 또 ECB에서 유럽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3년 만기 무제한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이 대출 시행하면서 그 돈으로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매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대폭 하향되면서 시장을 안정을 좀 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미국 내에서 주택 착공 건수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19개월 만에 19일 내 최고치가 됐는데요. 9.3%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약 68만 5천 건 정도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지만 주택 지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3차 양적 완화를 생각했던 것도 역시 주택 지표였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고 매도를 했었던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전개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로존을 좀 더 안심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S&P에서 프랑스 신용등 강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인데, 프랑스에서는 그 트리플 A를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국 내 내년도에 발행할 국채 1,8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를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작년에 재정 적자가 1,330억 유로였는데 900억대로 줄였다라고 하면서 S&P를 좀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고요. 또 유로존에서는 이제 특별 정상회담이, 원래 정상회담은 3월에 진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1월 말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S&P에서 신용등 강등에 대한 명분이 상실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고요. 그로 인해서 투심이 안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12,000을 단 한 번에 뚫어버렸고요. 국내장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은 국내장은 오른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저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그 여파로 하락한 게 거의 63포인트 정도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장은 약 한 10포인트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로존의 상황이 국내장에는 아직 영향을 다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 오늘은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는 2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지금 930억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나가는 물량은 대부분 유로 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계라든가 여타 국가는 여전히 국내에서 현물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유럽계에서 물량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89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이 3%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3%를 국내 지수로 다닌다면 54포인트 정도 오르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난 그 김정일 사망 사건 때 빠졌던 63포인트는 아직 되돌려주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아직도 60포인트 이상은 더 올라가야만이 맞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 환율도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추세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라든가 전기전자 쪽에 환율 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유로존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S&P가 이번 주 정도의 프랑스 신용등 강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루머가 돌았습니다만 아마도 코멘트가 지난번처럼 3개월 유예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은 살아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문제도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발빠르게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유로존이나 미국의 재료를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에 그 중국에서 연내에 지준율 인하가 또 한 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결국 이번 주 주중이나 주말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주중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은 상태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중국 관련주들, 조선주라든가 철강주도 역시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겠고, 현재 물량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굳이 물량을 버리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산타랠리가 아마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이번 주 내로 제가 얼마 전에는 1850 정도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1892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연내 2000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을 좀 감안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기관들이 그 12월 되면 윈도우 드레싱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도 다음 주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시고 시장 접근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개미들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리투자증권 SNG 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살펴드릴 테니까요.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아, KP 케미칼을 제가 15,800원 맞는데 예, 한 30% 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뭐 손질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KP 케미칼 한 종목 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많은 포트폴리오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만 궁금하신 예, 건가요? 딴 거는 딴 것도 가는데 딴 거는 안 물어보고 싶고, 이거만 다 물어보고. 아, 알겠습니다. KP 케미칼 한 종목 저희가 봐드리는데요. KP 예. 케미칼 매수 가격이 15,800원, 비중이 30% 맞으십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아, 이게 그래, 석유화학 제품이 딴 것도 보니까 전부 내려가서, 이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황 쪽으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고요. 앞으로의 KP 케미칼 전망은 어떤지 이 점 예,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직접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십니까? 예. 부산 어디신데요? 부산 감천입니다. 아, 감천 사구 감천이요. 예. 아, 상당히 저하고 집은 거기- 다대포고 예. 아, 다대포시고요. 예. 그 지하철 뚫렸습니까? 그 지하철 1호선 연장한다던데. 이제 지하철 지금 공사 중인데 2003년 예. 말에부터 안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한 번 가봤는데 그 상당히 좀 멀더라고요. 예, 뭡니다. 여기는 정보도 없고 예. 그냥 TV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좀 사고 이러는데 그 감천부도 그 근처입니까? 예, 감천부루에 옆에 같이 있습니다. 다행이네. 제가 아는 동네네요. 그래 조금. 일단은 뭐 고향분에서 먼저 반갑고요. 예. 일단은 제가 이 화학주 왜 샀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예. 일단은 그 시장 반등주면 올라갈 것 같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 화학주 하나 사야겠는데 일단 예. 뭐 LG화학 그리고 뭐 호남성은 좀 비싼 것 같고 좀 예. 찾다 보니까 KB케미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그것도 좀 18,000원 가다가 좀 떨어졌는 거 보고 샀거든요. 아이고 일단은 예. 요거는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회사 내용부터 제가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예. 일단은 조금 전에 그 앵커님하고 그 말씀을 하셨듯이 그 석유화학 제품 원료 만드는 회사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일단 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한 90%가 그 한 수출 비중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대중국 해가지고 어떻게 화학주가 좀 반등을 줄 만한 부분은 있는데 뭐가 예. 문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석유화학 그 제품 원료를 생산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 중국 쪽 그걸 보게 되면은 석유화학 제품보다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 회사가 호남 석유하고 금호 석유에 비해서는 캐파가 좀 작습니다. 아, 예. 그래서 호남 석유, 금호 석유화학이 먼저 가야 요 회사가 또 가게 돼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KP케미칼 또 그 한 가지 또 떠도는 소문 있죠. M&A 저 합병. 호남석유로 통폐합 된다고. 예? 호남석유에서 예. 예. 근데 그게 아직 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요 회사 같은 경우에 그 호남 석유가 지분 한 51%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그 화학업종이 지금 시기가 괜찮으면은 추가적으로 뭐 그 KP케미칼을 인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생산량 늘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예. 어쨌든 화학업종이 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어차피 지분을 한 51%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 M&A가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석유화학 제품 원료 쪽으로는 그 호남석유, 금호석유 요 중국 쪽으로는 요쪽 그 기업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PX라고 그 예. 원유를 사 와가지고 유가 있죠 원유. 예. 그 기름을 그 검은 거 사와가지고 제일 먼저 정제해가지고 만드는 게 PX라는 그 화학 제품 백색 원료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일단은 그 울산의 그 석유화학 단지에서 같이 만드는데 그쪽에서는 또 GX 칼텍스, SK 이노베이션에 또 밀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PX든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 원료든 호남 석유, 금호 석유가 먼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마찬가지로 GS 칼텍스, GS가 가야 요 종목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화학업종 내에서 일단 그 선도업체들이 먼저 가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조금은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도 싸고 그다음에 반등도 조금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손절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그 시장이 반등 주니까 화학업종도 같이 반등 주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보시고 시장이 반등이 그 제가 보기에는 한 1850포인트 넘어가면 조금 꺾일 것 같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예. 그래서 그 위에 시장하고 같이 보시고 시장하고 같이 꺾일 때 같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은 요 회사가 실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쪽 보고, 아, 그래, 예. 예, 예. 실적은 그 좋은 걸로 나오던데, 보니까. 아, 그거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아, 3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좋은 거고 지금 이제 화면 좀 같이 보면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화면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막 전화, 일하면서 전화만 갖고 아, 예, 예. 있어가지고. 그럼 1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2,200억이 나왔는데 지금 차 운전 중이라서 전화를 또 밖에서 오래 하기가 가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어쨌든 3분기 때 실적이 1분기보다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도 안 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좀 들어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드래곤 플라이 들어왔습니다. 2400번님의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24,500원, 비중이 30%입니다. 네, 일단 그 드래곤 네. 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FPS 그러니까 총싸움 게임이죠. 그런 게임들을 좀 위주로 하는 그런 그 게임 업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 부분이 좀 정체가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드래곤 플라이가요. 매출액도 보시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순이익까지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 상승세를 한번 탔었던 이유는 그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던 구간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부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 플라이는 일단은 다시 한번 원위치로 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이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내놓고 나서 물론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유료화로 좀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유료화로 바꿨을 때 그 게임 유저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이탈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마케팅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통 게임 업계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넥슨 같은 기업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성장 정체성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성장 정체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군들로 조금 이렇게 좀 확대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상 그렇게 냈을 때는 게임업에서 더 이상 그 기대는 할 수 없다라는 신호탄과 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드래곤 플레이의 어떤 전반적인 매출 자체는 그냥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성장 주력 부분이 정체가 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18,500원 선에서 그렇게 뭐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8,500원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시에 좀씩 매도를 하는 관점에서 좀 전략을 좀 취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 모셔서요. 빠르게 많은 종목 최대한 상담드리도록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빨리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인스프리트입니다. 매수하신 분은 9685번님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503원이고요. 60%로 비중을 담으셨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 종목 한번 봐볼까요? 1,503원이요. 일단은 뭐 인스프리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예. 현재 그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그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단순히 시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뭐 뉴스가 나올 것인지 아직 그 부분이 판단이 안 되는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솔루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억지로 조금 그 테마를 형성해 본다면 스마트폰 그리고 뭐 태블릿 PC 이쪽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스마트폰 어떤 통신에 관련 좀 더 앞서 본다면은 뭐 4G LTE 같은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조금 어떻게 본다면
정도면 좀 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세가 제가 보기엔 좀 초기 국면 같습니다. 초기 국면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전에 7월 달 그리고 마찬가지 8월 달에 나왔던 거래량을 현재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이렇게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 거래량이 나왔던 얘기는 좀 시세가 초반에 시세가 좀 이제는 터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표가를 제가 조금은 제시를 해드리기보다는 네. 어떤 흐름이 나올 때 팔면 되냐면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윗꼬리 다니는 음봉 이런 거 있죠. 자, 이쪽 보시면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요런 게 고점에서 거래량과 동반적으로 터지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음봉이 아직 그 시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뉴스에 가는 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그 윗꼬리 음봉이라든지 그리고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스프리트 한번 살펴드렸고요. 다음은 삼성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333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원이고 비중이 30%.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것 좀 꼭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매수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10만 원까지는 뭐 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LED 업황 자체가 이제 내년 초부터 조금은 이렇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LED 업황 자체가 좀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격적 부담감입니다. 뭐 LED 제품들 뭐 매장 가서 이렇게 가까운 마트라든지 뭐 백화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구매하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가격들이죠. 조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운이 돼야지만 이 LED 업황이 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들을 보면 전기료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전기료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서민 생활이 부담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전기에 대한 그 수요를 좀 줄이려고 하는 측면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거는 제 추리입니다만 정부에서 그 LED 산업에 대한 추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감 측면에서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적 부분을 봐서는 절대 못 갈 가격이나 좀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올해 그 실적 부분이 주당 한 3,000원 선 정도 되게 됩니다. EPS고요. EPS 기준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 선이 나가면 30배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상당한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 업황을 고려해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10만 원 선 뭐 갈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 관점에서 제시는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하나 투자 전략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되겠고요. 일단 그 장기적으로는 8만 원 선에 8만 원 선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왜냐면 그 하락권 다시 한번 박스권 밑에 하단권 7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순저가는 8만 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부가 좀이라도 LED에 대한 지원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매수가 부분 10만 원 근처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양사 우선주 보내주신 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살펴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더 보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3353번님의 종목인데요. 삼양사 우선주 57,600원에 매수하셨고 15% 비중으로 담으시는데 거래 단위가 한 주 단위에서 10주 단위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고도 없이 바뀌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요거는 화면을 제가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 요거를 그 최근에 와서 저희 아시는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예, 요거는 예. 그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 요 종목 같은 게 단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매도가 안 되실 건데 네. 요거는 그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단주 거래라 그래가지고 예. 아침에 그 잠시만 이게 화면에 볼지 모르겠는데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 단주 거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 오전입니다, 오전. 오전 7시 반에서 8시 반이나 아니면 시간의 거래 있죠.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씨를 좀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글씨가 어떻게 키우는 건지. 우리. 서식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일단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삼양사 그 우선주. 보시면은 예, 자, 글자를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예. 자, 일단은 그 화면을 보시면은 요거 제가 화면을 키우면은
시간을 그래가지고 4시 반부터 네. 글자가 안 키워지네요. 4시 반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단주 거래라 그래가지고 오전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시간의 거래. 그래서 거기서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시간의 거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열주 단위 이런 거 필요 없이 단주 거래 다 그 갖고 계신 대로 네, 한 주 네. 단위로 거래가 되니까 그걸로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손실이 많이 나셨는데 요 종목은 조금 그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시세 어떤 그 단기 시세 같은 반등을 주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경험 그 뭐라 그럴까요? 액땜했다 치시고 요 종목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오후 4시 반부터 6시 그러니까 오늘 장 끝나고 4시 반부터 6시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SD 가면은 주문에 들어가면은 시간의 거래 주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 주문 들어가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매매가 되니까 그거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원익 IPS 보내주신 분 한번 살펴드릴게요.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9,500원, 비중이 10%. 그런데 카프로도 지금 매수할 수 있는지 이 점도 여쭤보시는데요. 네, 일단 원익 네. IPS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은 뭐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그 실적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올해 일단 그러니까 IT 업종들에 대해서 특히나 부품주들은 목표 주가에 거의 대부분 도달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오고 있지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도 있어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해서 기관들이 보통 이제 연말에 정산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보통 이게 연말에 그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올리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대형주들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오히려 실적들이 더 좋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소외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반등 시에 물량을 좀 처분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제가 해드리겠고요. 일단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뭐 LG전자, 우리나라의 그 전방산업, IT 전방산업들이 내년에도 좀 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프로에 대한 그 매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카프로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PER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있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동남아시아 전반적인 그 섬유 수요가 향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오늘 갭상승한 구간이고 시장 여파로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예.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해서 천천히 좀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한 많은 분들 상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아주 깔끔하게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넥스트 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 그리고 50% 비중으로 담으시는데요. 5033번님의 종목입니다. 넥스트 칩 네. 어떻습니까?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네. 그 1차적인 시세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예. 다시 한번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넥스트 같은 경우에 그 박근혜 지금 현재 그 대표가 조금 그 연관이 인맥 관련주인데 인맥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시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잘 보셔야 될 게 박근혜 관련해서 저출산 그리고 노인복지 테마 쪽으로 어떤 정책 관련 테마 쪽으로 지금 현재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과 같은 어떤 그 인맥 관련주는 지금 현재 못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는 잘 아실 거예요. 야가방 컴퍼니, 보릉 메디앙스 뭐 그리고 오텍이란지 이런 종목을 옮겨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등을 다시 한번 줄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 접근을 하시겠다면은 넥스트 칩을 굳이 갖고 계신 것보다는 다른 종목 쪽으로 일단 옮겨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 먼저 반영이 됐습니다. 인맥 관련해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이전만큼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선 테마는 인맥에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단주거래 그 지금 현재 화면이 지금 보이실 것 같은데 단주거래 7시 반부터 8시 반 지금 심한이 거래 보이시죠? 화면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넥스트 칩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받아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전주예요. 네, 전주에서 전라도 전주에서 좀 보내주셨는데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요? 예,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막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네. 이제 우선 세 가지 것만. 일단 세 물어보고 종목만 궁금하신데 네. 그럼 네. 이 세 종목에 대한 매수 가격과 비중도 여쭤볼게요. 예, 그 포스코가 49만 5천이나 49만 얼마에 네. 한 20%인가 돼요. 네, 49만 5천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네, 비중이 20%시고요. 현대 네. 모비스와 현대 중공업은 어떤가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도 현대모비스가 34만 얼마에 5천인가 주고요. 네. 현대중공업은 그때 40 얼마인가 36만 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 얼마에 준 것 같은데. 현대 중공업 말씀이십니까? 예, 현대중공업. 40만 원대라고요? 예. 네, 40만 원대에서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30%요. 30%요.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예, 예. 매수하신 가격이 34만 5천 원에 비중이 40%, 포스코는 예. 매수 가격 49만 5천 원으로 하고요. 비중이 20%, 현대중공업이 40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비중이 30% 이렇게 담으시는 건 맞으신가요? 예, 예, 예. 네, 총 종목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궁금하신 종목은 세 종목이시고요. 종목 수가? 네. 아, 몇 주 되냐고요? 아니요, 그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 많은데 그 가운데 세 종목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네. 엘파스, 네. 와이솔, 성광밴드 네. 많아요. 뭐 근데 10종목이 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가운데 조금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이 현대 모비스, 포스코, 현대 중공업인가 봐요. 예, 예. 종목들도 그 굉장히 500만 많으시고. 원, 포스코가 네. 그때 한 60만 원 간다는 소리로 있어서 그렇게 샀는데 네. 얼마 되지도 않는 게 그냥 많이 손해났어요. 네. 그리고 투자하시는 LG도 또 종목. LG도 있고 예. 하나케미칼도 있고 겁나 많이 써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제가 구자를 지금 이제 우리 딸 계좌를 하나 쓰고 제 계좌를 하나 써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 하나, 대우 하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돈이 있으면 또 사고 미소나고 또 사고 네. 미소나고 또 어찌 시청자님. 이상하니 그렇게 돼가지고. 시청자님, 포트폴리오 네. 이렇게 자식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요. 네. 돈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래갖고 그냥 손해를 지금 웃지요 많이 하시나 먹었어요. 봅니다. 네. 근데 종목들을 보니까 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철강주 그리고 네. 그 조선주 가운데도 대형주들만 이렇게 매수를 하시네요. 예, 제가 옛날에 예, 그 이름 없는 회사를 사가지고 많이 망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지금은 예, 좀 주식을 사도 좋은 주식을 이제 예. 사서 들고 있죠. 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결국에는 안정적인 네. 종목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이 세 종목 그렇다면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냥 장기로 가도 괜찮아요. 네, 여유 있게 장기로 가도 네. 괜찮겠다. 여윳돈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고 계신가 봐요. 예, 네, 다행입니다. 일단은 조금 현대 모비스와 포스코, 현대 중공업까지 수익은 아니지만 일단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옆에 계시는 이성규 팀장님 굉장히 설명 잘해 주시거든요. 예. 네, 잘 들어보시고요. 꼭 투자에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윳돈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돈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주식이란 게 뭐 자기가 산 가격에서 바로 올라가면 뭐 다 좋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큰 욕심이죠. 누구나 다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욕심이기 때문에 뭐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뭐 잘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현대 모비스부터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현대 모비스의 그 현대 모비스가 주로 납품하는 업체가 어딘지는 아시죠? 예. 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납품을 하잖아요. 최유 납품을 하고요. 그뿐만이 네. 아니라 일본 업체들과도 협력을 맺어서 왜냐하면 일본이 그 대지진 났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산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현대 모비스를 우리나라 그 협력 사업자로 좀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완성차 업체들은 다른 기업들과 싸워야 되지만 현대 모비스는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를 전 더욱더 좋게 보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현대차, 기아차의 그 납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디자이너죠. 디자이너를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K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그 아반떼라든지 그랜저 이런 그 시리즈들이 소나타 시리즈들이 비슷하게 모델을 만들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죠. 흥행에 성공을 하고 그 당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또 대지진이 나가지고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유가도 고유가인데다가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때 당시 쌌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굉장히 선전을 했던 거였어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둘 다 그렇게 해서 선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냐면 일단 뭐 디자인 측면이 그러니까 모든 게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가격 메리트 측면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 가격적 메리트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 늘렸던 부분도 또 뺏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차 업체가 뭐 미국에서 선전한다, 아니면 유럽에서 선전한다. 근데 그 정보는 그 뉴스는 한 번으로 사실은 좋겠어요. 근데 그 정보가 수개월 동안 나왔단 말이죠. 말 그대로 정보가 누적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런 상황들을 반대로 놓고 보면 모든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매출이 크게 나왔는데 그럼 반대로 놓고 보면 이제는 위험 요소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내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이 매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럼 어떡해요? 근데 그때 수익이 좀 났었는데 네. 그걸 그때 팔았어야 하는데 그걸 팔 기회를 놓쳤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 이제 같은 경우는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부품은 계속 써야 돼요. 어차피. 예? 예? 부품은 계속 써야죠. 자동차 고장나면 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은 긍정적이라서 제가 현대모비스는 일단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실적 부분이 한 34,000원 정도 나오는데 PER 10배수만 좀 적용해서 34,000원에서 좀 대응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34만 원? 네. 34만 원 선에서는 착실을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북한 그 얘기로 인해서 한 28만 원까지 찍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 이탈하면 사실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좀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철강 산업 대표 주자인데 포스코는 향후 성장성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철강 산업에서는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이나 그쪽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저가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포스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소재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아니라 신소재 쪽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포스코는 아마 이 고통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오래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보게 됐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고평가 수준도 아니에요. 저평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과 함께 다시 한번 성장할 수도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시고요. 일단 올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기업도 지금 한 43,000원 정도의 올해 EPS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 목표가로는 제가 43만 원을 드리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홀딩 하셔도 좀 무난할 거다고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 마지막 종목인데요. 가장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중공업인데 이 세 개 업체 중에서 가장 전망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좋은 게 현대중공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세계 최대 해운 발주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유럽에 있는 가장 큰 조선 사업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선박금융도 워낙에 부채 위기들이 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선에 도달했을 때는 일부 물량들 차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박스권 그리면서 25만 원대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그 밑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만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조절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네. 다시 이렇게 많이 내리면 너무나 지금 피해가 크잖아요. 네. 다시 좀 물타기를 하면 어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포스코가. 네,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제 상황을 보고서 다시 한번 그때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누구 성함? 전문가님. 아, 저 선생님 성함. 이성규입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문자 보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이성규 팀장님이요. 계속 네. 개미들에게 나오시니까요. 매일매일 네. 개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예, 이성규 팀장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원하신다고 상담 원하신다고 보내주시면요. 예, 특별하게 직접 네. 연결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종목이 또 많이 써요. 다음에 또 시청. 예, 많으시니까 네. 10종목 넘으시니까요. 뭐 예. 자주 들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3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CJ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에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하십니다.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CJ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SK라든지 GS같이 지주회사인데 그렇다면 CJ가 가려면 자회사들이 가야 됩니다. 자회사들 뭐 CJ 제일제당, CJ CGV, 그리고 뭐였지 CJ E&M 그리고 하나 더 있죠. CJ 오쇼핑. 4개 맞나요? 하여튼 4개가 있는데 이 네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J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자회사 4개의 어떤 주가 흐름을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먼저 한번 그 CJ 제일제당 한번 볼게요. CJ 제일제당 현재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안 좋죠. 그리고 CJ CGV 한번 보도록 할게요. CJ CGV도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오쇼핑. CJ 오쇼핑도 봐야 되는데 자 오쇼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쇼핑을 본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안 좋은 이유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주가가 안 가게 된다면 CJ도 당연히 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패턴이 지금 이제 75,000원을 지켜주고 있지만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요 패턴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75,000원 지켜주면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요 패턴이 제가 보기에는 위로 위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종목은 제가 다른 종목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웅진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예전에 한번 보시면은 요 구간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18,000원을 지켜주고 마찬가지로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었는데 자, 보십시오. 결국 위쪽으로 그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아래쪽으로 밀려버리죠.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밀려버리죠. CJ도 마찬가지입니다. CJ도 마찬가지로 요 종목은 75,00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단 요 추세대 있죠. 추세대를 차라리 돌파하는 것을 보고 사셔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는 아직까지 살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CJ 한번 봐드렸고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SFA 한번 이어서 봐드릴게요. 824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2,700원, 비중이 25%. 연초까지, 내년 연초까지 전망 부탁한다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 내년 연초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의 실적들은 이미 주가에 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폭을 좀 낮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부품 업종들은 대부분 실적 반영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SFA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주당 한 4,000원대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일단 봤을 때는 물론 내년 실적 괜찮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실적 부분은 이미 반영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현재권에서 만약에 진짜 내년 초까지만 딱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라도 반등 시에 차익 실현을 일부 해 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무 구조가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뭐 디스플레이 업종은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모바일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TV 산업도 재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핵가족화가 아니라 이제 원자가족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한 집당 지금도 집에 각 방에 TV가 한 대씩 있는 경우인데 원자 가족화가 되게 되면 그보다 TV 수요는 엄청나게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 업황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반등 시에 좀 차익 실현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일단은 57,5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전화 상담 안 받고 문자만 받겠습니다. 문자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기아차 들어왔습니다. 041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기아차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아차 예. 지금 사시면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기아차 지금 사시면 그 단기간에 재미는 솔직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2009년부터 5,700원에서 이제 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8만 원까지 올라온 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제가 보기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삼성전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삼성전기가 4만 원 밑에서 1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차트를 한번 줄여 본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차트를 줄여 보니까 2010년 9월 달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차라리 나중에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좀 사셔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거 말리진 않을게요. 말리진 않는데 대신에 지금 사면은 시간을 좀 많이 좀 소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아까 5천 원부터 8만 원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뭐 추세를 좀 이끌어왔던 뭐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 외국인하고 기관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많이 오르고 난 뒤부터는 지금 현재 수급이 이렇게 극대화된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지금 사시는 건 결론만 내릴게요. 지금 사시는 건 상관없는데 대신에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 이 부분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본인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오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해도 될까? 종목에 관심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아차는 장기적으로 보라. 연말까지 조금 기대해 본다면요. 지금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있는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은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위험한 종목들이 많이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제가 보기엔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 제가 한전산업의 차트를 지금 이제 열어놨는데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려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YG1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쨌든 길게 본다면 추세가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트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종목들이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액트라든지 그리고 YG1 같이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비싸긴 하지만은 오리온 같은 종목들도 개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65만 원 돌파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의뢰를 해주신다면 조금 긍정적이게 좋은 얘기 좀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세 괜찮은 종목,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이끌어지는 종목들 요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한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의 실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MS 들어왔습니다. LMS 매수하신 가격은 23,140원,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LMS 네. 같은 경우는 뭐 프리즘 시트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IT 부품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IT 부품주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뭐 최근에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거의 100% 상승했습니다. 13,000원 부분에서 26,000원까지 거의 100% 상승했는데 일단 올해 실적 부분들 대부분의 IT 부품주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에서 한 20% 정도 감소는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반응을 하고 나서 최근에 차이 실험 브랜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차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어떤 IT주들의 그 시세와 더불어서 갈 수는 있을 걸로 판단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4,000원 선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IT 부품주들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감들이 오히려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도록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 번 더 들러주셔서요. 문자 종목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